이번 주 월요일 새로운 선택이 병역에서 가사까지 성평등을 제시했는데요. 가사에서 성평등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지만 병역에서 성평등은 논란이 있습니다. 성평등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북유럽 사례를 살펴보며 시사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북유럽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정당 출신 여성 정치인들과 여성 당원들이 논의를 주도했다고 해요.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성 징병제 논의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킨 노르웨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가입국 중 최초로 2016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여성 징병제가 순조롭게만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여성 징병제 논쟁이 가장 뜨겁게 불붙은 건 2013년이었는데 여야 모두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병역은 사회적 의무이므로 남녀 국민 모두 동등하게 지는 것이 원칙상 맞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남성보다 여전히 큰 상황에서 여성에게 병역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죠. 치열한 논쟁 끝에 여론은 여성 징병으로 기울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이라는 대원칙에 국민 다수가 공감했죠. 2013년 6월 노르웨이 국회는 의원 95명 중 90명이 찬성하며 여성 징병제를 최종 승인하고 2016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노르웨이 여성은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노르웨이 징병제는 우리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 병력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규모인데다 징병제이지만 입사 시험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노르웨이 상비군 병력은 2만 4천여 명, 전체 인구의 0.4%로 우리 해병대보다 작습니다. 노르웨이 징병은 국가적으로 거대한 선별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17세 청소년은 노르웨이 군으로부터 전자 설문조사를 받아 사회생활, 건강, 신체 조건, 동기부여, 흥미 분야 등 문항 55개에 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발된 3분의 1 정도 인원만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 언어 테스트, 체력 테스트, 건강검진을 받고 면접까지 합니다. 전체 입영 대상자 중 테스트를 통과한 10에서 15%만 군복을 입을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병역은 의무이지만 동시에 자격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안경을 쓰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대는 오직 최고의 병사를 뽑기 위해 여성에 대한 징병 할당, 쿼터는 두지 않고 입대 전 테스트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만 따진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군의 여성 비율은 20%까지 올랐습니다. 징병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지내면 됩니다. 대체 복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혜택이 있을까요? 네, 가산점을 받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할 때 혜택이 있고 취업할 때는 물리적인 혜택은 없지만 기업들은 군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2010년에 폐지했던 군 복무 제도를 2017년에 다시 도입하면서 징집 대상에 여성도 포함시켰습니다. 징집 대상은 18세가 되는 남녀로 복무 기간은 9에서 12개월입니다. 2016년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 4명 가운데 3명꼴인 72%가 징병제 부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겨우 1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제도에 앞서 국민들의 합의가 우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2023년 현재 부족한 국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유럽 국가들은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해 군대 안의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특유의 성평등 문화가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사회 갈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동등한 의무와 권리, 국방력 강화에 집중해 논의를 진행해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했습니다. 새로운 선택이 병역 남녀 평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학계에서는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가
단순하게 남성에 대한 역차별 해소인가 하는 문제에만 집중돼 있는 반면 미국과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 징병제 도입이 가져올 안보적 효과,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젠더 평등의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안보적 차원, 여성의 평등권 향상 문제,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병역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들 국가처럼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정부, 국회, 정당이 사회적 갈등 표출과 해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이 진정한 성평등 이뤄내겠습니다. 가부장적 문화의 뿌리 역할을 하는 가족과 군대에서의 고정된 성 역할을 성평등 관점에서 바꿔내겠습니다.